안녕하세요. LH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이고요. 같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채용 공고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커다랗게 나와 있어요. 대충 내용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냐면요. 채용 절차예요. 채용 절차는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원서 접수 후에 필기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이 있고 합격자 발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지원서 접수인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류 전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특별하게 부적격 사유만 없으면 서류 전형은 전부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원들이 전부 다 필기 시험까지 여러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뭘까요? 필기 서류 전형에서 거의 걸러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필기 전형 쪽에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중압감이 주어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몇 배수를 뽑냐면 2배수를 뽑습니다. 2배수를 뽑고요. 그러면 여기서 2배수를 뽑는 여러분 인성검사는 어찌 보면 합불, 적부 이런 개념이 강하고요. NC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나오는 그 점수가 여러분의 어찌 보면 이 명함, 꼬리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얼마에 맞냐에 따라서 2배수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여기를 잘 보셔야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후 임용된다는 거 보시면 알겠죠? 중요한 거 여러분 접수기간 이제 다 돼가요.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 전형에는 몇 월 며칠 날 일어나는지 여러분 2018년 4월 29일에 일어나는 거 있는 거 분명히 판단하시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때 인성검사와 NC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네, 대체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 여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저희 교재를 이제 요 교재를 할 건데요. 요 교재는 여러분 요번에 바뀐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2017년도 후 2017년 시험 봤을 때는요. 의사소통 수리력, 문제해결 능력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조직의 능력,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그것이 빠지고 자원관리 능력이 들어왔어요. 새롭게 자원관리 능력이 들어와서 저희 책엔 여러분 새롭게 자원관리 능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빠졌던 과목들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면접 전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그런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NCS 어떤 필기문항 수를 알려주세요를 했는데요. 70문항 내외에 70분 정도라고 예상은 되시면 되고요. 인성검사는 300분 내외에 5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검사는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의 어찌 보면 성향 판단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잘해주시면 되고 역시 중요한 건 여러분 얘예요. 1분당 한 문제씩을 풀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리 능력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수리 능력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문제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 수를 전부 다 이렇게 맞춰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하거나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이렇게 골라다니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패스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간중간 한번 풀어보시면서 풀어보면 괜찮은 뭐 편한 문제가 제가 웬만하면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저희 돌아다닐 거니까요. 편한 문제 위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쓱쓱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모든 문제 가운데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게 주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 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거 이해되셨죠? 이래 봐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같이 한번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 여러분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런 기다란 어떤 표가 나오고요. 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과 이 표와 어찌 보면 여러분 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맞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쫙 읽어가면서 이거 옆에 걸 하나씩 어찌 보면 봐야 되는 그런, 그죠? 네.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먼저 보시면요. 네. 이쪽을 먼저 2016년 가구원 구성 이걸 보시면 2016년 가구원 구성을 보는 거예요. 2016년 가구원 수 2016년 2015년은 27.9%. 네. 그 다음에 뭐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3인 가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글을 읽으면서 얘를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인 가구가 27.9가 맞죠? 2인 가구가 26.2고요. 3인 가구가 21.4, 4인 가구가 18.3, 5인 가구가 6.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일단은 맞는 내용이네요. 지워주시고요. 두 번째,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이 나왔으니까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을 막 보는 거예요. 해놓고 연령별로 봤으니까 분명히 70세 이상 30대, 60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70대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70세 이상이 17.8% 맞나요? 그냥 뭐 대충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30대가 17.6이랍니다. 30대가 17.6인데 여러분 얘가 조금 왜 이렇게 작죠? 그죠? 얘가 17.6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20대가 17.2인데 얘가 17.2죠, 여러분. 그럼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자리가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걸 눈치를 팍 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이쪽 거 먼저 보면서 글을 다 읽지 말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찾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그냥 쭉 읽어요. 쭉 읽다가 요 내용이 나오면 스탑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을 선택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걸 많이 읽게 돼요. 쓸데없는 걸 막 보게 되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내용 위주로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1일 가구 비율이라고 나왔으니까 연도별로 1인 가구 비율이래요, 여러분. 그럼 연도별로 여기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27.1%로 2015년도래요. 2015년도에 27.1%라고 합니다. 여긴가 봐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더 늘었나요? 네. 2016년도에는 아까 얼마였죠? 1인 가구가 27.9였죠? 조금 더 늘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5.5%라고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여기. 그죠? 얘는 어찌 보면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고령 1인 가구 남녀 수라고 나왔는데, 고령, 남성은, 여성은, 네. 고령이라는 말이 어디 있죠, 여러분? 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인구수가요, 남성은 33만이고요. 네. 여성은 97만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딱히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내용에서 여러분이 눈썰미 있게 차차차차 빨리 판단해야 되는 그거 하나입니다. 달랑. 그럼 지금 여러분이랑 강의를 듣는 저랑 여러분의 입장에서요.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요. 네. 자, 요런 거 있죠, 여러분. 요런 퍼센트들 있잖아요. 요런 퍼센트들의 합은 항상 100이라는 거를 염두하셔야 되겠죠. 정말로 지저분한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합쳐서 100%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 틀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NCS 기반으로는 어울리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잔하게 예전에 조잔하게 아주 그냥 퍼센트 조금 틀리게 해서 막 내오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옛날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NCS 기반이면 약간 수능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수능화됐으니까 공정해야 돼. 조금 더 높은 걸 평가해야 돼.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조잔한 문제들은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방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유형이에요. 하나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유형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도 만약에 여기서 이거 두 개가 뒤바뀌어 있다든지, 올라갔다 내려간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 위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멀리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위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아예, 네, 처음부터 그냥 맞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푸다 보면 여러분 느낌 와요. 이런 거 틀린 거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하나씩 보는 거는 잘 안 내요, 여러분, 답에. 어차피 보면 하나씩 맞는 걸요. 그런데 요런 거, 바뀌어 있는 거, 이런 거 잘 냅니다. 자, 요런 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그죠? 네, 고민을 좀 하시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가 몇 퍼센트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얘가 더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상 비교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아까 말했지만요. 여기 뭐 30대가 17.6%였네. 10.6인가 6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답안지 유형이 맨날 뻔해요. 뻔해. 네.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그런 걸 얻어가시면 돼요. 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무료면 답하세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사업 승인 예정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부지별 건설 계획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나 읽어보죠.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 계획이 모두 승인된다면 건설대 주택의 총 호수는 그랬어요. 이게 승인 예정 호수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 더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뭐, 더하기까지 뭐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끝자리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소수점 자리가 8, 6, 4, 0 이렇게 끝나죠. 지금 얘는 계산이 편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도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지저분해지고 조금이라도 좀 계산이 커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먼저 보기를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기를 보면요. 보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끝자리들이 어찌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넌 딱 걸렸어 하면서 뒷자리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확히 앞에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뒷자리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를 다 더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8, 8, 8, 6만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자리만요. 그럼 8, 3에 24니까 4에다가 0.6이 또 더해질 거니까 0으로 끝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으로 끝나는 거는 3번밖에 없네요. 볼 거 없이 답이 3번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답이 여러분 막 373만 8억 막 254만 막 이렇게 막 몇천 막 나오고 있어요. 막 정신 없어요. 그렇게 나와도 보기 상태에서 맨 뒤에 거 틀리네. 그러면 끝자리 판별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문제 유형을 여러분 여기서 또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끝자리만 갖고 만약에 끝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해야 되나요? 혹시 끝자리는 다 같은데 두 번째 자리가 틀려요. 만약에 전부 다 35, 45, 55, 65 이렇게 끝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끝자리는 똑같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한 칸 더 가서. 그래서 여기서 판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가 3이네, 두 번째 자리가 5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여기서도 끝자리 보기법 판별을 한 칸 앞에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조금 더 귀찮긴 하겠지만요. 전부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분에 70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 평가도 여러분 만약에 같이 보게 된다면요. 지문이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막 섞여 나옵니다. 70문제가 그냥 쭉 섞여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럼 중간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문제는 여러분 읽는 것만 해도 몇 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수행 능력 쪽도 여러분 이런 자료 해석 파트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습하실 수 있는 수행 능력 뭐 이런 쪽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확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 싶은 거는 넘어가서 시간을 다 소비한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내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싹 돌고 나서 끝까지 다 봤어. 이제 시간 오래 걸린 것만 남았어. 했을 때 올라와서 시간 오래 걸린 걸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 오래 걸린 걸 중간에 잡으면요, 여러분, 금방 풀리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초조한 마음에 더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요 문제는 요건 요만큼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얘는 이번에 이건 지금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패스하고 다음 문제 다 넘어와서 시간 다 이제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풀어주는 문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지 그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씩 다 풀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끝까지 못 풀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진짜 현실입니다. 가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모자랐었나?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와주면 여러분 한 10초 내에 풀고 넘어가야 나머지 50초를 다른 문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자,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된 공기업 보유 토지는 그랬어요. 전체 건설 계획 토지 물량의 몇 %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기에 공기업 보유 토지가 여기 저칸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인가 보죠, 뭐. 그죠? 네. 보유 토지는 이러시니까 평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3.9만 평, 2.7만 평 이렇게 나와 있는가 본데요. 평이 아니면 킬로미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건가요? 물량이라고만 보면 되나요? 네. 토지라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단위 같은 개념도 없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해석해 보죠, 뭐. 아무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같아요. 전체분의 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체가 여러분 얼마인가요? 3.8, 3.6, 3.9, 2.7 요건 일단 빨리 더해야 되겠죠? 네. 3.8하고 최대한 이거 끝자리 맞는 걸로 더하세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끝자리 맞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해주면 5에다가 6.6인데, 그죠? 6.6만인데,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죠? 별로네요. 아무튼 7.4만이고요. 네.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14만 나오죠? 아까 이 내용 같네요. 그죠? 네. 호수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평 같은 개념은 아니고 아무튼 호수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아무튼요. 14만 호에서요. 아까도 14만 호였잖아요. 14만 호에서 지금 공기업 보유 토지로 사용하는 거는 몇만 호입니까? 했을 때 6.6만 호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더해요. 14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저처럼 적은 거예요. 14만 분의, 6.6만을 하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왜 적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거 100 곱하면 여러분 660이고 위에서 암산으로요. 660을 14로 나눌 거기 때문에 거의, 4 해주면 56 나오죠? 그럼 100 나오니까 100에서, 애매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계산을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어차피 쓸 거면 여러분 6.6만을요. 14만에서 지금 6.6만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거꾸로 나눴군요. 그럼 6.6만, 6만 6천이죠. 거기다 100배를 하고요. 14만으로 나눌 거예요. 14만 이렇게. 그럼 공 4개는 지워지고요. 네. 그러면 660을 결국 14로 나누는 거고요. 14 곱하기 4 하면 여러분 56입니다. 그러면 1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네, 98 나오죠. 이렇게 끝나면 47점 뭐뭐뭐 나오겠지 라고 판단하고 이제 문제 끝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실 거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적는 버릇을 좀 키우세요. 제가 지금 이 문제 그냥 쉽게 보여드렸지만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증감률 계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증감률 계산할 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2017년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150, 여기에 170이라고 해봐요. 증가율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증가율을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적어요. 기준 연도가 150년도니까 150분의 170 빼기 150 곱하기 100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적는 시간 몇 초 걸렸어요? 한 4, 5초 걸리잖아요. 적는 데면 3, 4초? 네, 3, 4초 걸렸다고 가정할게요. 3, 4초 걸리는데 여러분 또 뭐 해요? 이 계산이 지금은 편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막 진상을 떨었어요. 네, 이것도 뒤가 떨어지게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여러분 막 가슴이 아파요. 네, 3170에서 315 막 가슴이 아파요. 여기도 좀 진상해 줄게요. 네, 3470에 3150에 빼래요. 가슴이 아파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적어 버릇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이걸 적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어차피 적고 나서 이거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로 계산 돼요? 안 돼요. 세로 계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다시 세로로 적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이거? 한 1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거 쓰는 데만. 뭐야. 시간도 없는데 막 초조하고 불안한데 이것까지 걸리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 뭐 많지는 않지만요.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에 증감률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는 암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암산이냐면 여러분 이걸 직접 암산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암산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 뺄 거야. 얘네들이 쓸 거야. 여기 34701 빼기 31501을 쓸 그 시간에 얘를 밑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세로 계산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나오면 이런 암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세로 계산해야지 곧바로 세로 계산으로 가자. 이 암산을 하라고요. 이걸 계산하세요가 암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이거를 외우셔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세요라는 걸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빼면요, 여러분. 네. 3199예요. 맞나요? 네. 안 틀렸으면 맞았겠죠. 뭐 아무튼 3199 적었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여기다 적지 말고요. 적을 때 여기 어차피 나는 31502로 나눌 거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3199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9를 좀 이상하게 쓰죠? 네. 3199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적고 나서 어차피 여기다 여러분 몇 배 할 거죠? 100배 할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여기서 나누는 꼬락서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부터 증감률 계산할 땐 여러분 조금 의도적이지만요. 어차피 이거 증감률 계산하래? 그러면 증감률 계산은 이거를 세로 빼기 해야 돼. 하고 밑에다 적고 그 차를 그 적은 수 옆에다가 이렇게 적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31502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요. 네. 34701 빼기 31501을 31502로 나누고 곱하기 100 쓰는 그 시간을 줄이고 세로 계산하는 시간 줄이고 나누기 쓰는 시간 줄여요, 여러분. 그걸 한꺼번에 줄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세요. 문제 풀이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문제 푸는 거 여러분 그냥 문제 이런 유가 나오는구나. 거기까지만 판단하면 되시되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계속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나름 계산은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니까요, 여러분. 네, 보도록 하죠. 네, 4번 문제인가요? 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지금 보세요. 이 표가 여러분한테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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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해놓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의미 있어요, 여러분한테? 무의미해요, 지금은요. 아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이거 봐도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야 이거 웬 숫자들이야. 무의미해요. 무의미는 여러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문제부터 보세요.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가 매년 증가한 기술 분야가 있대요. 그 기술 분야의 2013년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겠습니까? 증감률 구하래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 일단은 뭘부터 고려해야 돼요? 출원이랑 등록이 매해 증가한 분야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출원 딱 여기 봤어요. 출원 쪽만 봤는데 이미 떨어졌죠? 그럼 얘는 아니에요. 여기 떨어졌죠? 얘도 아니에요. 얘는 올라갔네요. 네, 일단 내비두고요. 올라갔어요. 정지죠?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네. 일단 여기 두 개만 봐도 여러분 몇 줄이 지워지냐면 일단 넌 아니야. 네. 넌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가 벌써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는 거예요. 이 출원 쪽만 볼게요, 여러분. 여기 떨어졌죠? 이미 여기 너는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출원 쪽만 보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볼까요? 등록 478, 409, 너 아니야. 네. 보는 방법이 여러분 뭐 여러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324나 280이니까 여러분 너도 아니야 라고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46, 85, 87 여기 여러분 얘는 다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매년 증가한 기술 분야가 한 개예요, 두 개요 이런 말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봤다고 하면요 여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두세 개였으면 여러분 증가율이 같을 수 있을까요? 혹시 같아도 괜찮아요. 뭐 같았으면 어차피 이것만 보도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답이네, 얘가 걔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서 스탑을 하시고 너였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답이네라고 판단하고 밑에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틀렸을 거고요. 25, 45, 33 아니야. 7, 15, 11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풍력밖에 없다는 사건을 알 겁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저 위에서 등장했던 거라면요 훨씬 더 빨리 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항상 그 뭐랄까요? 약간 자기 스스로 옥매는 구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굳이 하나라고 안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 풍력이 저 위에 있었고 얘가 혼자 만약에 자기 다 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밑에 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소리였어요. 어차피 풍력 갖고 하라는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걸 중간에 찾아냈으니까 좀 그런데요. 만약에 처음에 찾아냈다 그랬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 하는 그게 맞는 해석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풍력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풍력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죠? 풍력이 나왔어요. 2013년 출원 건수는 2013년의 출원 건수는 네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겠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벌써 219를 363을 뭐하라는 소리죠, 여러분? 네, 증감률 구하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저기다 너무 조그마해서 못 쓴다면요. 여기다 적되 여기다 곧바로 219를 빼고요. 적는 순간 네, 몇이 나오죠? 140 몇이 나와요? 144가 나오거든요. 그걸 어디다 적어요, 여러분? 219 옆에다 적는 거예요. 144를 적고 100배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219는 여러분 여기 나눠주면 6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6 정도가 된다는 소리면 7은 넘어가요, 여러분. 6이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 벌써 끝났다는 소리예요. 약 40, 66, 58, 70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맞나 검사해 볼까요? 6, 9, 14, 5, 6, 1은 6, 1, 네, 6, 2, 12, 13 나올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1, 3이 아니라 1, 2, 60 나오겠네요. 네. 뭐 1, 2, 60 정도 나오니까 6배 정도 딱 안 돼요. 한 5점 몇몇 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돼서 66 되나 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조차도 없고요. 보기 가운데 여러분 6이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벌써 답은 3번 체크 넘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뭐 정밀하게 계산해서 뭔가를 맞춰야겠다? 절대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 다음 문제에다가 시간을 못 넘겨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나오자마자 곧바로 패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중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이제는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해석 문제가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이긴 한데 여러분 뒤쪽 거에 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거 고르세요 그랬는데 1번부터 틀린 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놓고 너무 틀렸는데 하고 체크하면 문제 만든 약간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너무 무서워요. 항상 우린 이렇게 읽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읽어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전부 다 1번부터 봅니다. 고정관념이 충만해서요.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걸 어찌 보면 악용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옳지 않은 거 고를 때는 오히려 일부러 시간 대비를 아끼려면 혹시 뒤에 거부터 볼까? 이렇게 여러분 어차피 1번부터 봐서 답이 나오는 확률과 4번부터 봐서 답이 나올 확률과 정말 공정한 문제라면 뭐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1번부터 볼 때, 4번부터 볼 때, 2번부터 볼 때, 3번부터 볼 때, 뭐 나는 3번, 2번, 4번, 1번 순으로 볼래? 막 별수를 다 써도 여러분 공정할, 어차피 다 똑같은 확률일 거 아니에요. 정말 네, 공정한 어떤 개념의 문제들이 여러 개 있다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볼 거, 나는 이렇게 볼래 해도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크게 뭐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똑같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편파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공정하진 않은,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뒤쪽에 답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옳은 것은 할 때는요, 앞쪽에 생각이 많아요.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보기가 5개짜리였는데요. 1번부터 딱 옳았어요. 딱 옳아서, 아, 옳네. 오케이인데 살짝 의심이 돼요. 혹시 해서 2번을 봅니다. 아니야. 응, 아니야. 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하면서 답을 1번. 아, 맞았네, 1번.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라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끝났을 만한 문제를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문제 푸세요. 다 풀어요. 여러분한테 시간만 한 700시간 줘보세요. 그럼 70문제 푸세요. 그러면 한 문제 1시간씩 푸세요. 그럼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꼼꼼히 막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구분이 나오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는 많이 풀고 누구는 적게 푼다? 그러면 어딘가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구나. 독해 능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찰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이 견디고 이겨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건 여러분 요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한 번에 딱 해석을 해서 아 그래 너 맞을 거야 나를 믿고 넘어가 했을 때 나오는 그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 다른 데다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접근하면서 그냥 고민하면서 다 고민하다가 체크 그 다음 거 풀자 막 밑줄 막 그거 다 다음 거 체크. 일반적으로 강의를 한 번에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공부하려고 시험을 보는 건가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서 시험을 보는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NCS는 건요, 여러분들의 그 흔히 말하는 직업에 대한 내용들,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문제랑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그 업무랑 관련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때그때 순발력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이런 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지 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음 거 빨리빨리 넘어갈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지만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옳은 게 나왔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볼 시간에 얘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 한 번 더 보자 하고 딱 봤는데 또 변함이 없어요. 내 생각이. 그러면 체크 그냥 하고 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차피 이거 풀어서 나머지 거 하나 못 푸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불안은 할 수 있어요. 불안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믿고 넘어가는 그런 뭐랄까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풀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옳지 않은 거래요. 틀린 거 고르라니까 잘 보세요. 저희는 고정관념으로 진행할게요. 네.
2012년에 전년 대비 출원 건수가 감소한 기술 분야는 그랬어요. 그럼 2012년에 비해서 전년에 출원 건수가 감소한 기술 분야는 2013년 등록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랬네요. 네. 그러면 출원 건수가 감소한 게 뭔가요? 여기 감소했죠, 여러분? 네. 등록 건수도 감소했어요. 등록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어요. 여기는 맞아요. 네. 얘 감소했는데요. 얘는 늘어났죠.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2012년에 전년 대비 출원 건수는 줄었는데, 그죠? 기술 분야는 2013년 등록 건수는 2013년이군요. 네. 2013년에 등록 건수예요. 어우, 죄송해요, 여러분. 등록 건수도 대비 감소하였다. 등록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아, 그럼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1227에서 805니까 감소한 거는 맞네요. 네. 그 다음에요. 또 있나요, 여러분? 이 등록 출원 건수가 감소했대요. 출원 건수 감소, 출원 건수 감소, 출원 건수 감소, 여기 감소했거든요. 그럼 여긴 등록 건수가 늘었나요? 등록 건수도 감소했죠? 네. 여기도 맞고요. 출원 건수가 감소, 출원 건수 감소, 출원 건수 감소. 더 이상 없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원 건수 감소한 게 여기 3개였는데 그 3개가 전부 다 여기에 등록 건수가 전부 다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번은 역시 맞는 말일 거고요. 자, 2번 보죠. 이거 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여기 좀 어렵네요. 2012년은 2011년과 비교하고 2013년, 2012년과 비교해야 되고 각각은 출원과 등록이란 다른 파트를 또 비교했거든요.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들은요. 2011년과 2012년에 등록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기술 분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요. 등록 건수가 많은 거래요. 2011, 2012년 등록 건수가 많은 거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여러분 여기에 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900개가 2등이죠. 그 다음에 720개가 3등, 478이 4등, 294가 5등이에요. 5등까지만 중요해요. 2012년도에는요, 똑같이 1등, 2등, 3등, 4등, 5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1, 2, 4, 3, 5, 1, 2, 4, 3, 5 똑같네요. 그래서 또 동일하지 않다 그랬죠. 네. 여러분, 제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게 있네요. 여기 1, 2, 3까지 맞는데 여기가 갑자기 업 했어요. 그죠? 네. 얘 다음에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이고요. 얘가 5등이에요. 동일하지 않죠, 여러분. 어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하지 않다. 맞아요. 다 맞기 때문에 일단 1, 2번은 아니에요. 2013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술 분야의 개수는 3개에 달했네요. 자, 등록 건수가 여러분 30% 이상 감소했다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또 하나의 또 어찌 보면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몇을 곱해야 될까요? 0.7을 곱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100%가 정상적인 상태고요. 30% 감소했다 그러면 70%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0.7을 계산했을 때 다음 거가 되느냐 지금 이거 보란 소리예요. 자, 보니까요. 2013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한 기술 분야 1480에서 여러분 0.7을 곱해보는 거예요. 0.7을 곱해버리면 98보다 높아요. 앞자리만 계산하는 거예요. 14에다 여러분 그 7을 곱해버리면 98이거든요. 그러면 98로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950밖에 안 되니까 30%보다 안 돼요. 70%가 아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감소한 게 맞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체크할 거고요. 1227에서 여러분 7을 곱해버리면요. 84죠? 84가 안 되니까 얘도 30% 이상 감소한 분야가 많습니다. 409에 0.7을 곱하면 여러분 28이기 때문에 얘는 훨씬 넘죠. 74에 여러분 0.7을 곱하면 4, 9, 5 몇 정도 나올 텐데요. 여기는 283이니까 훨씬 낮아요. 얘도 감소했어요. 얘는 0.7 곱해버리면 21, 2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넘고요. 얘는 계산해주고, 여기 약간 애매하네요, 여러분. 얘는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3, 5, 6에다가 여러분 0.7을 곱해주면 6, 7에 42, 4, 7, 5, 35, 39, 7, 3, 21, 24인가요? 네. 그러면 249.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49.2가 30%니까 70%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얘는 70%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30% 이상 감소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요. 네. 자, 95에서 88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늘었고요. 여기도 약간 애매한가요? 0.7 곱하면 45에 여러분 0.7을 곱해요. 28에 31.5죠. 이렇게. 그럼 31.5가 7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33이니까 70% 넘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15에서 11도에 여러분 보면 4.5가 30%이기 때문에 역시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느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문제 짜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문제 유형상 그래요. 항상 틀린 거 고르세요 할 때는 뒤쪽에 답이 많아요. 그래서 뒤쪽 거부터 돌아가는 거 여러분 절대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지금 이 문제 여러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2014년 출원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 합은 그랬어요. 2013년 출원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 합을 구하래요. 출원 건수 많은 거 3개. 하나, 둘, 867인가요? 이거 3개의 합은 전체 출원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자, 싹 지울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요거 3개 더 할 거예요. 네. 얘는 6247에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설명은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릴게요. 이상하고 약이란 말이 이제 막 등장할 거예요. 자, 자료 해석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이상, 이하. 여러분, 굉장히 어떤 느낌이었죠? 옛날에요. 초과랑 미만에 비해서 그 수학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상과 이하는 는이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는이 붙는 거. 초과는 는이 안 붙고 미만은 는이 안 붙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요. 는이 붙는 거에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그래도 너는 참 따뜻한 아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 이하는 항상 뭐랄까요? 좀 이렇게 걔도 포함을 해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개념이었었거든요. 저한테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자료 해석 파트에서는 여러분 얘네들은 되게 나쁜 애예요. 흔히 말해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어떤 종류로 싸가지가 없냐면 만약에 문제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60.1%예요. 그러면 60% 이상 차지합니다. 맞아요. 근데 59.999999999%예요. 이 정도면 60% 봐도 되지 않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면요. 60% 이상을 차지한다에는 정확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칼 같아요, 여러분.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여러분 같이 이번에 싸그리 뭉쳐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를 딱 잘라서 겉보다 절대로 낮으면 거짓말이고요. 절대로 높아야 참이 되는 겁니다. 되게 칼 같아요. 딱 잘라서 거기에 걸리면 뭐 괜찮겠지만요. 1이라도 모족하면 절대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살짝 더 칼 같고요. 싸가지가 없고요. 얘가 오히려 조금 더 두리뭉실해졌어요. 약 60%이다. 약 60.5%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두리뭉실하게 이제 반올림 단위까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유형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약 60%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60에서 끝났는지 이거는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약 60.0%이다 이렇게 끝났는지 이런 건 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라면요 여러분 얘는 한 59.5부터요 한 60.5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끝자리에서 얘 같은 경우 여러분 60.0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59.95부터 60.05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요 자리에서 반올림이 됐구나라고 판단한다면 59.95는 반올림이 돼서 60이 될 수 있고요. 60.05보다 작으면 반올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 약도 여러분 약간 범위가 있긴 하지만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약 60%다 그랬을 때는 이만큼 부족한 건 여러분 약 60% 두리뭉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네들이 약간 여유로운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칼 같아요. 착 잘려버리거든요. 자, 아무튼 요거 3개를 더할 거래요. 더해보면요. 위에 거 2개 더해버리면 27에 28, 17, 8, 6, 7. 이때 주산하신 분들은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1 올라가서 8이 될 거고요. 16에 3 이렇게. 그럼 3684인데 어차피 6, 2, 4, 7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3684를 나눌 거예요. 그죠? 그럼 적어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계산도 3684를 여기다 적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00 곱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뭘 나눌 거죠? 6247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저거 보면요. 5 정도밖에 안 되죠, 여러분. 6이 들어갈 수 있나만 보세요. 그러니까 5로 시작을 해야 돼요. 6이 들어가면 여기 66에 36에 6, 20에서 37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6이 들어가면 37로 나와야 되니까 이미 5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60% 이상이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칼이라 그랬어요. 59.999도 안 돼요. 근데 5로 시작해? 넌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칼같이 쫙 잘려서 60% 이상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몇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계산 안 했으니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또 제가
엄청나게 또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해드려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은 같이 이제 이렇게 적용되죠?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문제가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한 문제에서 여러분 겪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겪어서 지금 첫 번째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지문을 봤어요. 네. 좀 결론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이 한마디로 무용이에요. 무용, 무쓸모예요. 네. 지금 이런 지문이 무쓸모예요, 여러분. 숫자들만 나와 있는 건 아예 무쓸모예요. 처음부터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문제부터 봐라예요. 그래서 문제부터 먼저 확인.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건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네. 보기가 5개인데 다 계산 문제예요. 다 계산 문제. 얘는 레벨 1짜리고요. 얘는 레벨 2짜리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레벨 5짜리, 레벨 4짜리, 여기 레벨 3짜리라고 잡을게요. 레벨 1하고 2 정도는요, 어떤 수준이냐면, 이건 여러분 눈으로 가능한 계산이에요. 눈 계산용.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아까 이런 내용과 비슷해요. 네. 전년 대비 출원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출원 건수 감소한 건 눈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뭔가 눈으로 계산할 수 있고, 눈으로 이렇게 팍팍, 어젠가 눈으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요. 수를 굳이 안 써도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 계산입니다. 여기. 조금 쉬운 거, 조금 어려운 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얘 정도는 여러분 한 레벨 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줄어든 거, 이거 2010년, 좀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2 정도라고 보면 되지만, 어쨌거나 손 하나도 안 들어가는 눈 계산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 5, 3은 여러분, 진짜로 손으로 써서 하는 계산들이에요. 손으로 써서 하는 계산들인데, 이런 계산들이 나오면,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뭐 고정관념에 우리는 충실하니까요. 1번부터 보는 거예요. 만약에 1번 딱 봤어요. 레벨 1짜리가 나왔죠. 눈으로 보는 건데 문제 쉬운가 보네. 아직 문제를 파악 못한 상황이에요. 1번을 딱 봤는데, 쉬운가 보네 하고 딱 봤는데, 문제가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건 아니네. 답은 아니네. 안타깝네. 답이면 감사한 거고요. 답이 아니네. 하고 2번을 넘어왔는데, 2번에 갑자기 너무나도 높은, 확 올라가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문제들이 등장한 거예요. 레벨 4. 이걸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언제? 막 고민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절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패스 해야 되면, 패스. 네. 이건 패스 해야 돼요. 3번을 보는 거예요. 3번을 봤더니 아까 거보다 더 지저분해요. 이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역시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 하고요. 그다음에 4번을 딱 봤는데 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한번 너는 해줄게. 하고 푸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답이 나오잖아요. 얘가 답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한 사람들 어때요?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혹은 포기했던 사람들, 억울할 거예요.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맞추는 문제인데, 라는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까지 답이 아니었을 때는 제외하면요. 어쨌든 답이라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전개하는 게 좋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거는 전부 다 패스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근데 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얘도 답이 아니네 하고 5번 지나갑니다. 5번은 나왔는데 얘네들보다는 계산이 쉽지만 역시나 손을 써서 해야 되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도 여러분 맨 처음에 뭐 할까요? 맨 처음에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은 답은 안 나왔고 얘네들은 아니고 계산 문제 진상들만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 답을 구하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이것들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체크를 해놓고요. 나 이거 패스한 거야. 혹은 레벨 3, 레벨 4, 레벨 5야 평가할 수 있으면 좀 좋아요, 여러분.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띠띠딕 적어 놓고요. 패스를 하고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간 내에 못 풀어. 넘어가. 찍어도 나중에 너네들 중에 찍어줄게 하고 이제 찍을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레벨 3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레벨 3짜리를 풀었을 때 조금 계산은 들어가지만 얘네를 푸는 것보다 낫거든요. 답이면 감사합니다죠, 여러분. 얘네들 안 하고 맞췄으니까요. 답이 아니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죠, 더. 이젠 2개 중에 1개는 뭔가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구랄까요? 당연히 레벨 4짜리 하는 겁니다. 항상 조금 더 쉬운 걸 하는 거예요. 쉬운 걸 해서 얘가 답이면 그래도 감사하죠. 3번 안 풀고 풀었으니까요. 답이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죠. 1, 2, 4, 5번이 아니까 답은 3번이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든 간에 답이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풀었던 문제가 있어요. 뭘 것 같나요? 최악의 경우라도 여러분은 가장 높은 레벨의 이 보기는 아예 안 풀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별로 없거든요. 당연한 내용 아니야. 하지만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패스가 쉬워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다가 너는 좀 어려워 보이네. 그러니까 너가 가장 어려운 레벨 5짜리일지도 몰라. 넌 잠깐 기다려봐. 다음 거 보기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 언제 계산해? 그냥 몰라. 다음 문제 막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네, 절대로 안 풀어도 되는 그 한 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패스가 쉬울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패스가 절대 안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들어갔을 때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보기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안 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설명이 여러분 이 자료 해석이나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이나 모든 이런 도표 나오는 해석들은요,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경험, 이제 제가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했을 테니까 제가 겪는 경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자, 보세요. 이게 등장했죠. 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럼 눈으로 빨리 봐요. 만약에 1번부터 본다고 하면요. 봐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되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하지 않다. 얘도 눈 계산이에요, 여러분. 눈 계산이니까 볼 거예요. 막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만 해도 약간 손질을 봐야 돼요. 손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손해석. 그러니까 넘기는 거고요. 4번도 여러분 보면, 이거는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네. 이거 3개를 더해서 전체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계산하는데 조금 더 쉬운 걸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느꼈을 때 3번이 더 쉬워, 그러면 1번, 2번은 보대요. 봐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봤으면 봐야 되고요. 눈으로 보되, 얘가 여러분 보이면 얘가 쉽다 그러면 얘를 해석한 다음에 얘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당연히 4번은 보지도 않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쉽고 어려운 거에 따져서 쉬운 걸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릴 거야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요. 이거 걸리면 시간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체크하고 보지도 만 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랬어요? 이건 아예 읽지도 말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이거 제가 풀었던 이유는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저는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이거는 100%입니다. 100% 뒤에 것부터 등장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거 더하기 문제인데 별로 안 어려운 더하기네.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쓱 위를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눈 계산이 너무 많아서 여긴 눈으로 볼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눈으로 볼 것 같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 것부터 여러분 접근을 그대로 했었으면 더 빨리 맞췄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문제당, 네. 문제를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문제 보기를 여러분들이 레벨별로 차등, 네. 차별적으로 여러분이 차별하여 푸는 거예요. 나 이거는 눈으로 보니까 풀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자료 해석 문제 파트 푸는 거는요, 계산인데요. 계산은 최대한 어림산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어림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업이 되고 낮아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너무 정밀하게 계산하지 말고 답안지 상태를 봤을 때 이건 두리뭉실하게 가도 되겠네 그렇게 느껴진다면 곧바로 그냥 대략 계산해서 그냥 얼추 막 695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요 655 곱하기 307이래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700 정도로 보자. 야, 대신 넌 300으로 봐줄게. 이런 계산하는 걸 어림산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어림산 하셔야 돼요. 방금 여기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아까 6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0점대로 시작하니까 볼 것 없이 틀렸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림산을 항상 사용하셔야 돼요. 네. 뭐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체득이 돼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부터 너무나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지금 이걸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뭔가 꾀를 부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문제를 이런 것만 풀어줘?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 나머지 문제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랑 푸는 거대로 뭐 진행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푸시는 그런 문제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풀 수 있을까? 그거를 조금 고민하신 분들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거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푸는 분들은 아무 효과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문제 절대로 여러분 시험 문제 다시 안 나오거든요. 그냥 똑같은 문제 왜 또 풀어요? 그렇게 안 나올 문제를 왜 그렇게 풀고 앉아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뭔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을까? 빨리가 제일 중점이에요. 네. 빨리 풀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기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 5문제밖에 못 풀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렇게 뜨드득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요. 방금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